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특보가 이제 호남 분이죠. 김현장 씨. 예, 김현장 씨. 이분이 원래 글쟁이죠. 예. 이분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한번 다뤘는데 70년대 후. 내가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무등산 뭐 타잔 사건이라고. 예. 굉장히 참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은 강돈지 누군지 뭐 들어왔는데 침입을 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박흥숙인가 박흥선인가 하는 양반이에요.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무당집 무당집 아들인데 이게 무등산에 있는 무당집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집이죠. 그래서 시에서 철거를 권유하다가 철거를 안 하니까 용역을 보내서 철거를 한 거예요. 그 시비가 붙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박 씨가 평소에 무술을 단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 용역 직원을 제압을 하고 묶어서 구덩이에 밀어넣고 죽이고 그 노가다에서 쓰는 오한마라고 있어요. 망치대가리 이만한 거, 자루 킨 거. 오한마로 골을 쳤어. 해골을 빠개서 죽였다고. 3명인가 4명. 그게 참혹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 김현장 씨가 젊었을 때 20대 뭐 중후반쯤밖에 안 될 나이인데. 설만 작가죠. 아니, 르뽀 기자였는데 이 무등산 타잔의 이 살인 행각을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생존권 투쟁으로 해서 굉장히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감동적인 르뽀를 썼어요.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이 김현장 씨가 그때 뜨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부미방이라고 불리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죠. 그 최근에 이 사람이 월간 조선에서 이 사람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바로 발탁한 사람이 아니고 MB 때부터 이쪽에 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운동권들하고는 관계가 아주 안 좋고 MB 때부터 이제 그 이른바 보수 진영 쪽에 언저리에서 와서 놀았어요.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그 한광옥이라고 있었죠. 국민통합위원회인가 그 MB 비서실장했고 박근혜 정부에 DJ 때 비서실장했고 DJ 때 비서실장했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 한광옥 밑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이제 호남표를 벌어보겠다는 심산지 황교안 대표가 이제 특보로 잡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번에 월간조선에서 한 거 내용을 보면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관이에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게 아까 보니까 뭐지?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밤이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했으니까 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함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광대처럼 연출해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로 광대 같다고 표현했다. 광대 같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민주화의 불씨였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거를 나 같으면 그래서 몰라 나는 내가 만약 그 자리라면 내가 그때 젊은 혈기에 미국 엄청나게 미워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짓 저질렀는데 그 생각하면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이다. 그렇죠. 비극적인 일이죠. 이러고 말 끝내야 되는데 그게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돌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하여튼 뭐 국격도 높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 대접받는 나라로 변했는데 이렇게 미문화원 사건 때 그 미문화원 사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사람 대접받는 그 자격이 생겼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래서 뭐 전 세계의 양키고하는 반민주의자들한테 받은 말하자면은 뻐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교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들은 외교관의 말이라고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한국이 제3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받았다. 행동을 했다라고 외교관한테 들었다.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니 좀 전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인데 오늘 이렇게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비판하는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미양요가 사실은 제너럴 셔먼호 미국 신미양요를 이제 우리 강화도에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걸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한 사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한테 들었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저지른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신미양요 이후에 최초로 양키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사건이다라고 검사가 말했다라고 김현장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미양요 하면 헷갈리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별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비전즉 화, 화즉 매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예. 싸우지 않는 놈은 반란이다예요. 그렇죠. 그 얘기거든. 삼족을 멸하겠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척화비 세운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순진한 미국 상선입니다.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 교육을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가 조수간만이 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썰물들이 되니까 배가 이제 그 모래톱에 걸렸네. 그렇죠. 모래톱에 걸린 걸 갖고 불을 지르고 선원을 다 죽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경도 전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게 영국의 짝퉁 선교사예요. 뭐라면 선교사 자격이 없는 선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그 사람이 이제 끌려 나와서 그러니까 선원뿐만 아니라 타고 있던 선교사죠. 전체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모래사장에 끌어안치고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난 그 사람에게 영어본인지 한문본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들고 이 책은 신성한 책이니까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책을 더럽히지 마라. 이러고서 목이 잘려 죽었어. 그 책을 안 더럽혔지. 그렇죠. 어떻게 안 더럽힌 줄 아세요? 모르겠네. 반석 주막에 벽지로 썼어요. 뜯어서. 아이고. 조선 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자, 이런 야만스러운 사건을 에 대해서 항의 징치를 하려고 71년에 미군 배가 온 거예요. 그게 신미양요예요. 그렇죠. 신미양요죠. 그러면 신미양요를 말할 때는 그 앞에 5년 전에 선행했던 그 야만스러운 사건, 그거에 선행한 대원군의 개꼴통 중화 탈레반 성리학 그 탈레반주의 위정척사라 불리는 그렇죠. 이걸 염두에 깔아야 이게 정신적으로 글쟁이가 됐거든 뭐가 됐던데 김현장 씨는 공부 좀 하셔야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하셔야겠어. 집단으로 나 같으면 창피해서 셔먼호 사건이나 신미양요는 입에도 못 담을 너무 부끄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뭐 적주의 시대 때 적응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사건마다는 특별한 요소를 있는데 그 처참한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면 미국이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건으로 성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검사나 그것도 자랑스럽게 인용하는 차라리 미르나무 도끼 사건 그 70년대 중반에 판문점에 있는 미르나무가 시야를 가린다고 미군들이 그 전기톱 갖고 들어가서 절단하니까 북한 애들이 도끼 들고 와서 미군 도끼로 찍어주겠잖아요. 그걸 두고서 미국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말하셔. 차라리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제너럴 셔먼보다는 차라리 그게 인도주의적 사건이야. 군인과 군인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군사 긴장 지역 안에서. 그렇죠, 맞아요. 제너럴 셔먼호는요, 제가 아는 어떤 종류의 그 야만스러운 사건보다도 더 야만스러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또 관련돼서 조중동이든 또 황교안 씨가 이제 특보로서는 우리 김현장 씨든 하여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을 잡고 있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입을 뻥끗 안 하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눈만큼 뻑뻑하면서 왔다 갔다 필요한 유리한 것만 골라서 쓰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황교안 씨한테 좀 입바른 소리, 고가운 소리 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김현장 또 대통령일 때 한광욱 씨나 한광욱은 뭐 큰 문제 없는 사람이고 양순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호남에서 표를 한 표라도 벌어야 되니까 김현장 씨나 이런 사람들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지금하고는 걷어들이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때가 2012년 13년이에요. 2012년 13년과 지금 2019년은 완전히 세계 정세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복사판으로 황교안 대표가 쓴다라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상태냐면 석기시대 무기 들고서 첨단 전쟁 나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표를 걷기 위해서 호남에 있는 인사들을 그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보직을 주는 건 오케이. 근데 그럴 때 반드시 본인이 제대로 된 정신적 그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뭐 우리도 지난주에 그 국회에 가서 해봤지만은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미중 첨단 기술 전쟁과 그 뭐야 기술 핵 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뭐 한국인의 운명. 그래서 뭐 하도 의원들의 그 현실 인식이 좀 그 애매해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했었어요. 네. 제가 결론이 이거는 미중 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반문명적인 도발과 중국 이외의 모든 문명 세계의 문명적 응징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명과 중국, 인류와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단순한 국가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죠. 가치라고. 그래서 그 국면을 놓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답은 나와요. 자유와 문명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노예와 전체주의 편에 눈을 감을 것인가. 눈을 감으면은 자유와 문명의 편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시니까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을 품에 안고서 물어보세요. 자유와 문명의 편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전체주의와 북한 영생교회 편에 서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그 김현장 씨 같은 사람 정확하게 튜닝해서 쓰시라고. 쓰시는 건 좋아. 호남표 한 표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슨 정치 지도자 하겠다고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위축은 되었지만은 한국의 자유민주파 혹은 자유우파의 중요한 지금 그 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축답게 놀아야지. 축답게 놓고 그 축을 전진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위축되고 괴물된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수권을 해서 집권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후퇴하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의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세력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는 문명과 자유, 소위 동아시아 자유와 문명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밖의 큰 흐름에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를 자나깨나 고민하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고민 안 하니까 밑에 특보라는 사람이 호남표 몇 표나 벌어줄지 모르지만 김현장 씨가 그 호남표 몇 표 구걸질 하겠다고 이 특보라는 사람 이런 관점조차도 튜닝을 못하면 그게 무슨 정치 지도자냐고.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지금 현상은 평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가 문명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되는 상태입니다. 세계 되죠? 변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은 전체주의 블록과 그 다음에 자유 문명의 블록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거고 승리는 후자에 있습니다. 자유와 문명이 승리할 겁니다. 예, 그 예. 쓰나미는 이미 딱 좋았어요. 예, 예.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586 소위 유사전체주의 집단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날 받아놨어요. 말하자면은 네. 이 세력이 이상한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탄핵 결정 예. 강제해서 집권하고 나자마자 촛불 혁명 정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잠정적인 정부예요. 혁명 정부예요. 예. 형식은 자기들이 말로 자기들 말에 따르면 혁명 정부니까 잠정 정부지. 그러면 지금 2년 동안에 한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혁명의 대상은 예. 대한민국 그 자체예요. 그렇게 되죠. 48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힘을 못 쓰게 하고 네. 중요한 부분을 해체를 해서 예. 다원적이고 그다음에 자유롭고 그렇죠. 경쟁적인 대한민국을 부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 시스템을 자유 법치 시장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오로지 북으로만 시선을 돌려가지고 예. 정북 말하자면 아첨만 하고 있죠. 역할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새 이제 그 현중 노조예요. 예, 예. 현중 노조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586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예. 아니 자기 직자에 가서 다 때려 부시잖아. 그렇죠. 자기 직자에 가서 용접기도 때려 부셔, 집기도 때려 부셔, 기계도 때려 부셔, 자재도 다 흐트러뜨려. 네. 문재인 586, 난 그래서 차라리 현중 그 민노총 노조원들은요 존경스럽다니까. 자기 직장만 부시니까. 아니요. 근데 문재인 586 쪽은 이거 대한민국을 부시고 대한민국. 그렇죠.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촛불 혁명 정부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아무도 그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예. 부서질까요? 야당은 그 질문을 던지셔야죠. 그래야죠. 지금도 그 질문을 안 던지고 있어요. 못 네네. 던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계속 네네. 판문점 회담도 하고 북도 가고 하면서 네. 북한의 중재자가 되겠다 비핵화에 뭐 했는데 예. 바로 어제죠. 참 평양에 그 외무성의 국장이 예. 아주 그냥 남조선에 대해서 혹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개무시의 발언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게 권 국장인데 권정근이. 권정근이 예. 권정근이는 조미 관계를 중재하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아이고. 문재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이거지. 그렇죠. 광팔고 있는.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네.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권한으로 보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참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어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네.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네.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예. 남조선 그런 말하자면 북한하고 무슨 한마디로 실체도 없이 허풍만 치고 있는데 예. 그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대통령질이나 잘해 쳐먹어라. 그러니까 이거요. 뭐 날마세면 그러니까 쟤들 용어로 치자면 죄송합니다. 남조선 대통령질이나 잘 해쳐먹어라. 이제 대통령이 이거야. 근데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잘 해먹는데 평양을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면은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지령을 받고 하는 건지 요새 지령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령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지심도 안 주는데 니 혼자 왔다 아니, 갔다 제가 하는데. 언젠가 말했잖아. 쟤들은 일이 뻐그러지면 박헌영 대하듯이 돼야 되니까. 그렇구나.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이 뻐그러지면 일이 잘 나갈 때는 우리 박헌영 동무가 고생해줘서 하셨습니다 해서 어깨 두드려 주는데 일이 뻐그러지니까 야 임마 너 믿고서 자식아 저기 낙동강 전선에 우리 정규군 다 투입하고 미국이 허리 잘라서 상륙하면은 100만 밀란 100만 밀란은 문성근 용어고 100만 봉기 걔들은 그때 100만 봉기라 그랬어요. 100만 봉기 하는 거 믿고서 했다가 우리 다 막 폭망했어 임마. 너 미제 고등간첩이지 빵. 이게 이제 저기 개 집어넣어서 물어 뜯어 죽였대요. 그래요? 네, 빨가벗겨 놓고.